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공공기관 감사협회 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엔 기각되고 이번엔 발부가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번에 기각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 있었습니다. 결국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점 자체는 크게 쟁점은 아니었고요.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 측에서는 약 180페이지에 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강내구 회장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시도들을 했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의 발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PPT 180장까지 검찰이 준비했다 그러는데 180장이면 좀 이례적으로 많은 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서면 180장이 아니라 PPT 180장이면은 그거를 발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상세하게 내용들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중에 한 명의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이기 때문에 1차 신병 확보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이 소식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라더견 대표가 자택에서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라더견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더견 대표는 자신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온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검찰이 자택에서 체포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라더견 대표를 지금 체포했다는 걸 어쨌든 주가 조작 사태 핵심 인물을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들여다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체포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형사 사건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인지 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가 아직은 좀 모호한 상태였는데 일단 라더견 지금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라더견 대표가 핵심적인 인물로서 혐의 대상자로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라더견 대표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신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받거나 수익을 본 거랑은 별개로 그 오르는 과정 각각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소위 말하는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거기에 가담을 했다가 종국적으로는 피해를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주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라더견 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제 체포 이후에 여러 조사를 거치게 되고 일단은 체포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확인이 된다면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뭐 투자자들이 이제 관련 투자자들이 오후에 라더견 대표를 이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주가 폭락 사태에 라더견 대표가 지금 자택에서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온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강내구 전 회장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PPT를 180장을 준비하면서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한 거고 그 내용을 뭐 지금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증거 인멸에 뭐 정황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했고 그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사 과정을 전후해가지고 여러 당사자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조직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조직적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두 사람의 비위행위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동원이 돼서 자금을 조직적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조직적으로 살포해서 그 조직이 목표로 하는 일정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다는 게 현재 검찰의 혐의점입니다. 물론 예. 각각의 당사자들은 이런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이 검찰의 수사를 전후해가지고 어떠한 연결고리들이 있고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된다면 이 연결고리들이 이 증거를 진술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입맞추기 등을 통해서 해서 어떻게 인멸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검찰 수사를 전후해가지고 어떤 소통들이 있었고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핸드폰이요. 예, 핸드폰의 내용을 초기화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강내구 전 회장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물증에 대해 가지고 초기화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와 태도를 보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강내구 전 회장하면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금 검찰 주장을 보면은 강내구 전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돈을 살포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단계가 있고요. 이 기획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달된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살포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예. 있죠. 이 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강내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에 나온 내용, 자기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조성한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라면은 사실 이 자금 조성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누구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내구 전 회장이 어느 정도까지 뭐 발언을 할지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속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굉장히 큰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가지 입장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일단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구속을 전후해가지고 당사자의 어떤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경우도 예.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혐의 사실을 가지고 조직적 범죄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검찰의 수사가 일정한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적어도 이 자금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소명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환 조사 대상은 누구일 것인가?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돈봉투 의혹에 직접 관여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다음 소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 모으는 걸 기획하고 또 살포하는 이 세 단계에 있어가지고 기획과 그다음에 살포라는 이 두 가지 단계에서의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로 이제 혐의가 지목된 분이 이제 두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을 모은 사람의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강내구 전 회장과 각 의원들이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 소통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얼만큼의 돈 봉투가 만들어져서 어디로 전달이 됐고 종국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가장 마지막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은 왜 이런 돈 봉투가 만들어져서 살포됐는지에 관한 부분이 이 두 의원을 중심으로 예.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 단계 중에 이제 돈이 살포되면 그 살포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소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원칙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사람들부터 원래 수사를 하고 소환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상당히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각각의 인물들을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돈을 건넸다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건네는지를 얼마나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는 사실은 미지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은 사람을 특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죠. 그 한나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같은 경우에도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돈을 상당한 자금을 살포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그것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서 폭로한 고승덕 의원 말고는 안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는 사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명확한 증거보다는 또 진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강래구 전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앞두고 추가로 이제 검찰이 확인했다는 이제 증거 인멸 대상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보도에는 그 정도의 표현만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소통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 측과 소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자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민주당 내부 조직 외에 또 별도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 뭐 싱크탱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연구소가 이 사태에 개입됐는지 여부가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맞습니다. 압수수색도 있었죠. 그렇죠. 예. 해당되는 연구소가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면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각각의 하부 조직에서 이야기가 되고 후보는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 후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조직들이 동원됐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곽 조직과 강 전 회장이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아마 이번에 영장 발부와 향후의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신은 이제 외곽 조직 압수수색 직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달 초에 검찰에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 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 기부단체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에 압수수색한 이후로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 대한민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송 전 대표는 정치 탄압 성격이 짙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제 배당 부서도 이거 원래 공안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부적인 업무 분장은 사실은 뭐 검찰 내부에서 예.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치 관련된 어떤 부패, 반부패 관련된 수사는 기본적으로 특수부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송 전 대표는 법률적으로 규칙상으로 공안부가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특수부가 하는 특수수사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곽 조직 압수수색 관련해서 하드디스크가 이제 교체된 정황에 있다 이제 검찰이 그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어권 보장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각각의 정황들이 소위 말하는 증거 인멸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보게 된다면은 송 전 대표에 때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증거 인멸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당연히 또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고요. 예. 그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증거 인멸이 아니라 방어권 차원에서 관련 기록을 모두 다 삭제했다라는 주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가 휴대폰 초기화해서 제출한 것도 송 전 대표는 이제 방어권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좀 수사에 비협조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이제 소환 조사 후에 만약에라도 이제 영장 청구가 된다면 이 부분도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하게 될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은닉과 삭제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여러 자료들 중에서 이 사건과 또 무관한 여러 가지 소통이나 중요한 정치적인 내용들이 이 검찰 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사건만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러한 형태의 기록 삭제 행위들이 보통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예. 검찰의 수사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엔 마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을 쓸어내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어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재는 연령과 성별, 계층과 직업, 지역과 관계없이 마약 범죄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린 이때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좋기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 해양경찰,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또 마약과 대응하는 싸워나가는 여러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마약을 깨끗하게 완전히 쓸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마약과의 전쟁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긴 한데 충무공까지 지금 인용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만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마약 범죄가 심각해졌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마약의 대응 수준을 높여가지고 범죄 수준이 아니라 범죄 대응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집중적으로 마약에 소탕하고 관련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되어 있는 마약 성분을 보게 된다면은 약 59만 명 정도가 마약을 투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암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제 외부에 드러나진 않지만은 실제로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보면은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암수율이 29배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면 국민 중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예. 또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전체 마약 사범이 5년 동안 30% 증가하기도 했는데 무려 이 19세 이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은 380%가 넘게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되고 마약에 대한 유통 채널을 끊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약이 더 만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절박한 호소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단계에서 잡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성분 자체도 그렇지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사실 여러 범죄 중에서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마약 범죄이고요. 마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독성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중독이 빠지고 만연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마약 관련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자, 유통 채널, 범죄 단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은 다시 잡을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나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까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하게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검찰 조직 그 개편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결국은 이제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역할, 그런 검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것과 마약 범죄가 만연화된 것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은연중에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해외 직구 그리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거래와 유통 채널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마약이 더 만연하게 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계속 변화하고 점증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그 그래픽 보시면 지금 저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약과가 이제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 기구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시면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 범죄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별도로 마약 조직 범죄부를 별도로 강력한 부서로서 독립시킨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마약과를 복원시켜 가지고 마약 범죄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가지고 마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마약 범죄 전담 부장 검사들을 앉혀놓고 이제 충무공까지 언급하면서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